제가 이제 구대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의회를 책임지게 되고 맨 먼저 고민했던 부분이 뭐였냐면요. 그러니까 의회 의원들의 활동이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뭐 싸우고 얘기하고 하는 얘기들을 TV를 틀어놓고 일상적으로 다 듣고 계시는데 직접 우리 동네 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8명의 구리 시의원들이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정보의 공유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극을 그나마 메꿔주기 위해서 의장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시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집행부로부터 의회가 사용할 수 있는 지정 현수막 게시대도 좀 받고 또 이런저런 그 시의 홍보 안내 전광판에 사용도 하고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역할을 해주실 분들이 우리 언론에 계시는 이 자리에 계신 기자님들이 보다 활발하게 그리고 보다 자세하게 의원들의 활동, 의회의 역할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 이제 빠르겠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일방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보도 자료를 보내드리고 그걸 그저 기사화하고 물론 추가 취재는 관계자들에게 취재를 했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활동이나 의회의 활동 또는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보다는 결과물 보도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좀 정례적으로 시의회에서도 정례적으로 언론인들께 브리핑하는 그런 것들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홍보팀에 이제 계획 수립을 준비시켰고 부탁을 드렸었고 근데 그 일들이 이런저런 일을 해나가는 게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아서 준비하는데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런 정례 브리핑의 베타 테스트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이루어진 그 정례 브리핑을 11월 첫째 주부터는 이렇게 정례화해서 우리 나름대로 틸거리를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수요일로 잡은 이유는 저희 그 구대의회가 출범하고 집행부와 어떻게 협의를 했냐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공식적으로 그 본회의나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평상시에는 매주 화요일날 개최되는 주례회의에 향후 상정할 또는 설명할, 보고할 모든 안건을 공식적인 주례회의를 통해서 보고하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외의 보고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매주 화요일 10시에 저희는 주례회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주례회의가 오후 늦게까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주례회의에서 앞으로 다루어질 시의 정책 무슨 그 조례 개정안이 됐든 동의안이 됐든 승인안이 됐든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화요일 주례회의에서 다뤄지는데 그렇게 다뤄진 주제에 대해서 다음날 수요일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시민들께 알리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들고 일단 수요일로 잠정적으로 11월부터는 수요일 오후 이 시간에 매주 주례회의가 있는 주간에는 정례 브리핑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타 정례 브리핑을 오늘 하게 되는데요. 오늘 2건의 보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례 브리핑의 성격이 이러한 방식의 일 때문에 제가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지금 하나를 오늘 한번 시험 가정한 건데요. 일단 보도자료 첫 번째 받은 부분이 뭐냐면은 구리시의회가 구리시 지방공기업등 기관장 임용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는 그렇게 도입을 위한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집행부에 드리고자 한다는 보도 자료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현재 국가적으로 국가에는 인사청문회법이 있어서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국무위원 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법에 의해서 국회가 상임위별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그 결과안이 국회에서 보고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인용해도 좋고 안 해도 좋지만 강제성은 없지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살펴보니 지방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는 시도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시도 광역의회에서는 조례를 만들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건의 조례를 만들었던 사항이 전부 대법원에서 해소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사청문회 근거가 되는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할 근거가 될 모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는 국회가 주가 되는 인사청문회만 다르지 지방의회는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전부 대법원에 가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요. 유일하게 지금 조례로 남아있는 그 보도자료에 있는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인사청문회 조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지방의회들이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그 보도자료에 드린 것처럼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광역에서 16개, 기초체에서 7개의 이미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법으로 그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자치단체장과 의회가 협약을 맺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 16개는 하고 있고요. 기초 중에 서울의 관악구, 강동구, 그다음에 경기도의 용인시, 과천시, 광명시, 의왕시, 수원시 등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즉, 이 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의지만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장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폭넓은 인사 검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보시면 추진 절차는 그렇게 자치단체장과 의회가 협약을 맺고 그다음에 소요가 생기면 시장이 인사청문 요청을 하고 의회를 소집을 해서 특별위원회 인사청문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집을 해서 인사청문하고 그다음에 청문 보고를 본회의에서 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로 이관하면 그 결과물을 참고해서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의 장을 임용하는 절차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안입니다. 현재 구리시에는 2개의 지방공기업이 있습니다. 농수산물공사와 도시공사가 있습니다. 당초에 이 도입 여부를 검토할 때 제가 전문위원실에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렸었어요. 당초에는 지금 시가 출연하고 있는 재단도 있는데 재단까지도 한번 확대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자체 판단으로 재단은 지금 이론적으로 재단의 이사장이 이미 시장입니다. 시장이 이사장이고 그 이사장이 대표이사를 임명해서 관리를 맡기고 있는 형태여서 그 재단의 대표이사까지 인사청문을 하는 것은 지나친 그 시장의 권한에 대한 침해라고 여겨져서 우선은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만 시행하자는 이런 검토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얼마 있다가 부탁을 드려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방대하게 기존의 다른 참고 자료들까지 다 검토를 해서 이와 같은 그 인사청문회 협의안을 만들어서 지난주에 사실은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의회 담당관을 통해서 시장께 보고를 드리려고 이 문건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례 브리핑이 끝나면 공식 문서로 해서 집행부의 시장에게 발송을 할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아마 이런 절차에 찬성을 하게 되면 도입이 되면 우선 그 지방 도시공사 우리 구리 도시공사의 대표이사가 불언간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쯤에 임명을 해야 될 상황이면 그때 일단 인사청문회가
도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면 또 내년도에는 우리 농산물공사의 사장도 임기가 다 돼서 또 다시 재임용을 해야 하는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가능해지고 그 과정은 우리 VC의회 본회의나 행정사무감사 보셨겠지만 전부 생중계돼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과정도 시민들이 직접 보시고 지방 우리 VC의 어쩌면 그 두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공사의 사장이 정책적으로 그 공사를 제대로 운영할 만한 사람이 지금 임용 대상에 들어있는지를 시민들에게 판단케 하는 것도 의회의 몫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와 같은 제도 제안을 합니다. 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약에 의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히 그 인사청문회법에 의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시기에는 개인의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을 병행하고 있는데 도덕성 검증 부분은 다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후보자에게 뭐 학력 자료라든가 재산 자료라든가 뭐 기타 등등의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다들 어떤 부분에만 검증을 하고 있냐면 그 공사 운영에 적합한 정책적 기능에 대해서 예를 들면 책임질 공사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 공사에 대한 현황에 대한 파악 능력은 어떤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방의회가 검증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지방의원들은 어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서 해당 공사의 내부 사정에 비교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검증 과정 속에서 노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꼭 좀 보도해 주십사 부탁드려서 오늘 보도 자료로 그래서 우리 시의 좋은 경영자가 지방 공격을 제대로 경영해서 시의 삶, 시민들의 삶에 도움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께서 도입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좀 보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도 자료는요. 이건 사실은 이제 제 선거 공약이기도 했던 사항입니다.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실제로 우리 특히나 젊은 그 청년들이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 자체가 무척 없습니다. 아까 똑같습니다. 제가 이 정례 브리핑을 하려는 이유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다른 매체를 통해서 국회가 이루어지는 일은 알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동네의 대표라고 뽑힌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정말 관심 기울일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점에서 하나는 젊은이들 중에 지방의회의 관심을 본인이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 제고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향후에 지방자치 일선에 들어와서 시의원도 되고 시장 군수도 되고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처음 제가 그냥 거칠게 했던 게 저는 청년 인턴 보좌관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사무과에 제도 도입을 검토를 부탁을 드렸는데 인턴 보좌관제 그러면 보좌관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 있던 것처럼 제목은 의정체험 청년 단기 인턴십 프로그램 이런 이름으로 지금 시행을 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1차 6월달에 1차 정례, 11월달에 2차 정례 약 한 달간의 기간으로 정례를 하는데 정례 전에 7명 왜냐하면 의장은 직접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집이나 여기를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의장을 제한 나머지 7명의 의원님들에게 청년 인턴을 선발해서 한 사람씩 배정을 해서 그 의원님들의 정례회 기간 동안 1, 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 자료 도움도 드리고 실제로 활동하는 모습도 보고 그래서 이 지방의회 운영 시스템을 한번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고 또 요즘 그냥 와서 체험하려면 안 되니까 최소 일자리 차원에서 생활임금 정도는 보장을 하는 정도로 그래서 이 이제 제가 취임하자마자 이 제도 도입을 사무과에 부탁을 드렸었고 이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어서 이번에 의회 추경의 예산을 반영해서 10월 13일자로 의회 홈페이지에 이미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제가 직전에 내려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관심도가 있다. 실은 의회 홈페이지에 우리 VC에서는 청년들이 들어와서 청년 인턴십 이 프로그램을 클릭해가지고 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23클릭, 27클릭인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려고 오늘 보도자료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이 내용을 보도해 주셔서 우리 VC에 있는 청년들 중에 그래도 좀 관심이 있고 이런 쪽에 지방의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지방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관심 있는 청년들이 11월 말부터 12월 그 말까지 한 달 정도를 의회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좋은 7명의 청년들 그 중에 나중에 구리시 의원들이 나오고 경기도의원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은 그렇게 그런 인재들이 좀 올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께서 좀 적극적으로 이거는 거의 홍보성 기사를 좀 써주셔서 청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보고 아들 딸들한테 야 가서 이거 꼭 해봐라고 시킬 수 있을 정도로 보도를 해주십사 부탁드려서 오늘 두 가지 제 브리핑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개략적으로 오늘 보도 정례 브리핑 내용은 이 두 가지고요. 그냥 편안하게 기사 쓰셔야 될 상황에 백브리핑 할 수 있도록 질문하실 거 있으면 제가 충분히 넓게 아무 제한 없이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마스크 마이크 준비됐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 예, 우리 고영은 기자님. 이해한 정도의 고영은 기자입니다. 그래. 지금 구리시의회에서 유명 후보자 청문회 도입을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게 시의회에서 그 청문회 3명 인사청문회 추천을 하고 또 도시공사에서 뭐 예를 들어 도시공사나 거기에서 2명 또 시청에서 시에서 또 2명 이렇게 해가지고 7명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거는요. 청문회가 아니고 지방공기업법을 보면은 지방공기업의 임원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임원 추천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해가지고 임원 추천위원회는 시의회에서 3명, 시청에서 2명, 그 해당 공사의 이사회에서 2명 해가지고 7명의 임원 추천위원으로 구성돼서 그분들은 선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공기업 사장에 응모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원서를 내면 그렇게 구성된 7명의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2배수 또는 3배수를 시장에게 올리는 거고 최종 권한은 시장이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절차는 법령에 의거해서 진행되는 거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그 절차가 그야말로 시민들은 전혀 모르는 채 그냥 진행된 상태고 최종적으로 누가 사장됐다 결과는 시민들은 아는데 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는 이유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시장이 임명하기 직전에라도 이 사람이 정책적인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에게도 판단을 한번 요구해보자. 그렇게 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임원 추천위원회는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거고요. 추천위원회 활동하고 시장이 최종 임용하는 중간선상의 인사청문회를 하면 됩니다. 네, 그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되면 시의회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청문회를 하시겠다라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저거 하게 되면 그렇게 돼서 공개적으로 하게 됐을 경우에 우려의 소리도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쪽으로 우려의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숨기고 좀 가야 될 그런 어떤 비전이라든지
또는 뭐 이거 발표하지 공개적으로 하지 않아야 될 내용까지도 하게 된다면은 하는 우려도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것과 네.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보면 시의회에서 그 시장이 꾸는데 그걸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더 불만스럽고 또 더 우리가 팀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대한 월권이라든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간략하게 더 추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기후가 아닐까요? 그리고 점점 행정이 투명해지자고 민주화가 진척됨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수가 결정하는 데서 보다 많은 다수 쪽으로 가자는 게 민주주의의 발전 추세라고 한다면 특별히 국가가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앞으로 국가 경영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는 것들을 알리는 것이 뭐 이렇게 숨길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우리 시로 예를 들면 농산물공사 사장이나 도시공사 사장이 내가 사장이 되어서 앞으로 도시공사를 이렇게 운영할 거라는 나름대로의 자기 계획이 있을 텐데 그걸 시민들에게는 숨겨야 되는 계획이라면 저는 그 계획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그냥 뭐 왜냐하면 이제 그런 우려가 뭐가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괜한 개인의 사생활 또는 개인의 신상 문제, 도덕성 뭐 이런 거가 논란이 되면 배가 산으로 가는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도입하고자 하는 인사청문회 제도는 엄격하게 정책적 부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게 이제 시장의 권한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조례를 만들자는 게 아니고 시장께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장의 입장에서도 보다 양질의 공기업 사장 후보를 선정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보면 시민의 공감대를 얻은 사장을 임명해야 그 공기업이 운영되는 데 있어도 시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한번 의회와 손잡고 도입해 봅시다.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할 권한은 없어요. 조례 만들어 억지로 저희가 조례 만들어서 인사청문회 한들 시장이 대법원으로 법률위헌법률 신청 소송하면은 그 조례 무효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장께 제안을 하는 거고, 뭐 시장이 이거 내 어떤 인사권의 침해라고 해서 안 받으면 그 또한 시장의 몫이긴 한데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받을 이유가 없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시장님도 좋은 공기업 사장을 임명해야 공기업도 살고 시도 산다고 같이 느끼는 거니까 더 머리를 맞대고 의원들의 힘까지 빌어서 좋은 그 사장 후보를 찾자고 하는데 뭐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부의장님? 대답이 되십니까? 네. 또 다른 네 여기 우리 저쪽 저 마이크를 먼저 받으셨네요. 예, 우리 김동환 기자님. 예, 김동환입니다. 지금 보도자료 지금 배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그 언론사들에서 약간 좀 불만의 소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좀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좀 저는 마이크 잡았습니다. 지금 보통 보도자료를 그 언론사에서 그냥 바로 작성 이게 지금 이건 개요 형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바꾸실 의향은 혹시 없으신지? 이건 도입 취지를 제가 뭐 듣기는 했습니다만 사석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일단 이건 일단 뒤쪽에 기타 시간에 하셔야 돼요. 지금은 요 보도 내용에 한해서 제가 질의를 받는데 김 기자님은 이왕에 꺼내신 말씀이시니까 아마 이 말씀이실 겁니다. 그동안 다행적으로 보도자료가 기사 형태, 완결된 기사 형태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다가 지금 저희 구리시의회에서 나가는 보도자료는 기사형 보도자료가 아니고 개요식 보도자료를 나가니까 실제로 이 개요식 보도자료를 가지고 기사 형태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수고가 한 번 더 생기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 지금 계속 아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 도입한 취지는 어찌 보면 기자님들의 권한을 이 소위 보도자료 배포처에서 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칙적으로.
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는데 관행적으로 그냥 보도자료 만들어서 그냥 들여버리는 걸로 끝나면 이제 그래서 시작한 일인데 아직 여러 가지 그 애로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저 홍보팀장님이나 담당 우리 주무관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이 기자님이시죠? 네. 당사를 축하합니다. 아이고 한스트리 이상현 기자입니다. 네. 광역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인사청문을 제도를 도입했으나 대법원에서 지방자치 등 관련 법령의 조치 없이 조례는 단체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것은 네.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단체장 인사권이 개입하여 그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이라는 이유로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 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법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례는 법률이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또는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만든 게 기본적인 우리나라 법 체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는 상위 법령은 지금 없습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인사청문회법은 중앙정부의 국무위원회 하나고 중앙정부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동안 나름대로 어떤 욕심이랄까 의욕 때문에 그냥 일단 조례를 만들었던 몇몇 시군이 있었죠. 저 광역의회가 있었죠. 뭐 그건 법 체계상 당연히 대법에서 파기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떤 의회도 다시 이 조례를 만들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위 법령을 바꿔주기를 바라요. 예를 들면 인사청문회법에 지방공기업의 장도 들어갈 수 있다는 조항을 하나 넣어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는 별도의 조를 통해서 지방공기업 운영과 관련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넣어주기 전에는 조례를 만들려는 시도는 이제 불가능한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안은 조례를 만들려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장하고 시장하고 협약을 맺자는 겁니다. 지방공기업 대표이사 인사청문회 도입에 관해서 의회와 자치단체가 협약을 맺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보자.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법처럼 완전하지는 않지만 정책 검증을 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들을 협조해서 도입해보자. 그래서 그 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하다고 제가 판사에도 그 상위 법령이 없는데 지방의회에서 조례 만들면 당연히 파기시켜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동수 기자님. 네, 경기일보 김동수 기자님 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인사청문회 도입 자치단체에서 경기도 보니까 5분 되시는데요.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게 있습니다. 협약에 의한 것입니까? 네. 네. 그리고 조금 밑에 보면 청문 주체가 특위위원들이 7분인데 이 의장님 빼시고 의원들만 이렇게 계시는 거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진행 상황에 집행부에 제안했다고 했는데 오늘 뭐 해서 공식 공문 접수하신다고 하는데 좀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드렸는데 이제 비공식적으로 일단 의회 담당관에게는 오늘 왜냐면 이게 뭐 같은 집행부에 여기 의회가 있는데 뭐 기습적으로 야 너 어느 날 갑자기 팍 뒤통수 때리는 게 아니고 의회가 이런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건 사전에 제가 알려드렸고요. 우리 의회 담당관에게 이런 일을 하고 다음 주에 심지어 제가 보도자료 해가지고 보도 요청하겠다는 얘기도 드렸고 다만 정상적인 행정 일처리를 앞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이제 공문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사전에 조율한 건 조율한 거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미 이런 내용은 전달됐고 오늘 정례 브리핑이 끝나면은 집행부에게 공식 문건으로 보내서 협의를 진행하자는 문건을 보내고 공식 문건은 이제 이후에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결과적으로 시에서 이 의회 이 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걸 뭐 이렇게 가름하면 되겠네요. 안 받겠다면 돈이 없겠으나 안 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뭐 안 받겠다면 돈이 없으나
저 같으면 받겠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하울러 기자님, 마이크. 예, 경기인전을 하울러 기자입니다. 인사청문에서 도덕적 검증을 하신다고요. 공사 운영에 대한 정책적 기능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차원에서 네. 그러면 인사청문회는 지금 뭐 질의응답 방식으로 하겠죠. 이제 그 부분은 협의를 또 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말이 근데 어차피 청문회를 하는데 질의응답 안 하고 문서로 할 거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인사청문회는 뭐 질의응답식 인사청문회 그것도 생중계 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를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공사 운영에 대한 정책적 기능에 대해서 검증을 하면 공약 등이나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 임명권 대상자는. 네. 그러면 굳이 그것을 도덕적 검증이 아닌 정책적 기능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차원인데 공약 사항이라든지 서면으로도 충분하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 고영 기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연결되는데 통상적으로 그 공사의 사장 후보자들은 여러 가지 서류를 받는데 서류 중에 하나가 이제 앞으로 경영 계획 그러니까 공약이라고 표현하신 앞으로 공기업을 이렇게 운영하겠다 뭐 이런 약속들을 이제 다 PPT나 이런 자료로 냅니다. 그래서 그걸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다 검증해서 그 중에 우수한 사람을 뽑지요. 아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근원적 이유 중에 하나는 넓히자는 겁니다. 그건 7명의 임원 추천위원들이 그야말로 자기들끼리 공간에서 밀실에서 그냥 보시는 거고 시민들은 그 중간 과정 내용에 아무런 이해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임명을 되는 걸로 끝나는데 제 생각에는 그 중간 과정에 적어도 공기업을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뭐 10페이지가 됐던 20페이지가 됐던 그 경영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장 후보자라면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 앞에서 적어도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공약을 검증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때로는 아까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그냥 페이퍼로 받아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는 것도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의원들이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하튼 그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회계 정보가 됐든 경영 정보가 됐든 청문회라든가 우리 행정상감사라든가 예산심의를 다 해보신 분들이니까 그럼 그런 분들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는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대책조차도 세우지 못한 사장 후보라면 공기업 운영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행정감사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다 실시간 생중계로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인사청문회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뭐 알리고 공개를 하자 이런 목적으로 네. 이해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청년 단기 인턴십에서요. 네. 보니까 올해 시급이 올해 2022년 기준으로 돼 있어서 네. 이것이 올해 정례일까지만 모집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내년도 계속 이렇게 연계가 돼서 매번 정리에 따라다 모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모집하는 청년 인턴십은 2022년도 2차 정리회 11월 20일부터 약 한 달간 운영되는 2차 정리회 때 인턴십이고요. 내년도 또 상반기 만약에 이게 큰 문제 없이 가능하다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1차 정리회 인턴십을 모집해야 되고 그때는 생활임금이 2023년 생활임금도 또 인상되면 거기에 맞출 예정입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우리 고영훈 기자님이 먼저 손을 드셔서 아니면 남성훈 기자님이 처음 들었으니까 먼저 들으시죠. 감사합니다.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가린 추천자들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제 협약 단계에서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복수 추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인사처분 절차를 거쳐서 시장이 최종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는 게 좋을지, 아니면 시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서 인사청문을 해야 될지, 그건 시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저기 또 있는데 그 총무 특위 그 구성은 의원님들로 하시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온라인으로 이 특위 총무 특위를 하게 되면 온라인으로 이제 생중계가 될 텐데 네. 시민들로부터 오는 반응, 뭐 피드백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아직은 사실은 저희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본회의를 계속 생중계해서 유튜브로 생중계를 합니다. 근데 의외로 피드백이 이제 사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피드백은 없는데 비공식으로 제가 문자와 카톡을 무지막지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서 관심 있는 시민들이 이런저런 부분에 대한 말씀하시고 그만큼 어떤 의회 활동 전반에 관한 관심도가 조금씩 증폭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특별하게 어떤 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미처 이 자료 설계하는데 준비하지 못했는데, 남 기자님 지적하신 대로 만약 인사청문회가 도입되어져서 생중계됐을 때 시민들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제안이나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피드백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서로 협약해서 시행 가능하게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간단하게 드리면 그 집행부하고 그 비공식적인 접촉, 네. 예, 이런 거 이렇게 이제 만남과 이제 내용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 집행부 반응이 어떤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직 반응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로서는 의회 담당관에게 이 해당 내용과 저희가 준비한 문건 일부를 먼저 드렸고, 그래서 시장에게 보고 드려라. 그리고 다음 주면 이게 공론화 될 텐데 시장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가부간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드려라. 이렇게만 했고 그 드린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얘기 드리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답이 오실 거로 예상을 하시는지 좀. 아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그건 비공식적이었으니까 이제 오늘 끝나고 나면 그 정식 문건으로 집행부에 문건으로 보낼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어차피 공문으로 접수된 거니까 공문 처리 시한 내에 저희에게 된다 안 된다 답이 올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고현문 기자님이 먼저 손을 아니 이걸 지금 제가 마이크가 있으니까 지금 직무수행 적합성, 도덕성 확보를 시의원 7분이 하시는 건데 물론 뛰어난 시의원님들도 계시겠고 이거를 구분을 또 못하고 또 적합성을 못 따지시는 시의원님도 계실 거라고 또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시장이 이거를 그냥 노안한 분이 좀 받을 것 같은데 이걸 안 받아들일 사들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압박을 주기 위한 거니까 아니면 시에다가 이렇게 하도록 더 많이 유리한 쪽으로 할 수 추진하는 거에 성사할 수 시키도록 우리 언론 플레이를 하시는 건지 아니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아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거는 저의 생각, 의회의 생각이에요. 이 인사청문회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신 기자님들 중에도 그 필요해 하고 느끼시는 기자님도 있고 되겠어? 필요 없어 하는 기자님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데 가장 중요한 쌍방인 저쪽 당사자, 집행부의 장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의도는 가진 건 아니고 저는 저의 생각을 기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시민들께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기사 쓰시는 기자님들 입장에서 이거 좋은 취지가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자님들 그렇게 써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제가 무슨 언론 플레이를 해서 시장에게 압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의장님이 이제 서두에 시작할 때 그 설명을 하시면서 이왕이면 이렇게 좋은 이렇게 기사를 써줬으면 한다는 의도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오해가 없었어야 되겠다라는 걸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했을 때
이게 걱정이 자꾸 우려되는 게 직무수행 적합성은 또 어떤 뭐 서류나 이런 걸로 또 볼 것인지 또 도덕성에 그거는 과연 시의원님 아니 도덕성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안 하신다고. 네,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행 법령 체계하에서는. 네. 뭘로 볼 것인지 또 궁금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려가 뭐 의원님들의 자질에 관해서는 시민의 대표고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도덕성은 아니고 정책 방향에 대한 겁니다. 네, 우리 그 인사청문회 그 도입한 거를 네. 아마 그 여기 시의회 전문위원들께서 검토를 많이 하셨을 텐데 그 지금 광역단체 포함해서 뭐 몇 군데가 이거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공적인 사례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 우리 전문위원들한테 좀 듣고 싶은데. 아니요 성공적인 사례가 아니고 제가 자료를 그러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성공적인 사례, 실패적인 사례를 뭘로 하시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러니까 의회에서 네. 의회에서 제출된 보고서를 네. 시장이 어느 정도 통과를 시켰는지 그게 있어야 아니 네, 이렇게 보셔야죠. 현재 인사청문회 법에도 그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보고서 안을 어떤 내용으로 채택을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강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어도 대통령은 임명할 수 있습니다. 법에. 더더군다나 법령이 없는 이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의 또는 재단의 대표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장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성공 실패 여부의 척도는 아니고요. 실제 그 과정을 통해서 보다 양질의 대표자를 뽑는 순기능으로 작용을 하는데 마침 제가 기자님들께 이번 부대의회에 들어서 가지고 그 수원시에서 문화재단 그 대표를 뽑는 과정에 인사청문회를 한 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자료로 저는 CD로 받았는데 자료 파일 변환을 시켜서 한번 드려볼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그 성공 사례나 뭐 좋은 의견이 있었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이것이 구리시에서도 좋은 의미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덕성 검증이 안 되는 정책적인 것만 한다 그러면 이 실효성이 뭐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어느 기자분들이나 다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건 최종 임용권자가 결정할 문제죠. 예를 들면 임용권자가 그 결정을 한다 그러면 이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그 의미가 누구한테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시민들에게 적어도 시민들이 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은 정책적인 것만 한다 그러면 도덕성이 겸비가 안 돼 있는데 이게 시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덕성 문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 또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성공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친 게 어느 정도가 있는지를 좀 우리 전문위원들한테 듣고 싶은 거죠. 근데 그 판단을 전문위원실에서 어떤 성공 이건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니 이 도입을 할 때는 전문위원들과 충분히 의논을 하지 않으셨겠어요? 아니 했어요. 예,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디가 성공하고 어디가 실패했냐고 물어보시면 그걸 어떤 근거로 성공했냐 어떤 근거로 실패했냐고 답하기가 어렵다는 그러니까 이거 도입하려고 하는 그 취지가 좋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게 의장님 생각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거기에서 좋은 의미가 어떤 것인지 전문위원들한테 얘기를 한번 듣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그건 전문위원한테 들을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기자님께 수원시 의회에서 한 청문회 자료를 한번 영상을 보내드려 볼게요. 그러면 그 영상이 시민들에게 보여지고 나면 적어도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를 뽑거나 지방공기업의 사장을 뽑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아마 미루어 진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형규 기자님. 네, 박형규입니다. 인사의 투명성에 대한 검증은 아무리 지나쳐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구시의회가 이번에 추진하는 인사청문회 또 이게 성공적으로 좀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
협약을 통해서 네. 예,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네네. 만약에 협약을 하시면은 현 시장에만 국한되는 건지 그 협약의 효력이 뭐 차기 시장까지 연속되는 건지 아니면 또 의장님이 전반기에서 그만하고 후반기 의장이 되셨을 때는 다시 협약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부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유의 일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제 어제도 다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 중에 하나가 업무 협약인 뭐 MOU에 관한 그런 조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의회가 그 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어차피 이게 법령에 근거되지 않으면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협약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의장님이 바뀔 때마다 협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운영 주체들의 생각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건 지금 법령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 주체들이 바뀔 때마다 서로 합의해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 분 더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아까 내 질문이 좀 너무 빨리 질문을 드렸던 것 같고.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그 진행사항에 보면은 집행부에 제안할 수 있는 관련 보수 중심으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이제 여기 이렇게 기입을 하셨는데 네. 제가 사실 지금 전화를 잠깐 나가서 하고 왔어요. 관련 부서인데 전혀 협의가 없다고 얘기가 되고 있어서. 어디 담당관이 그러던가요? 예. 왜 담당관이 그럼 전혀 보고도 안 했대요? 뭐 지금 전혀 이게 지금 뭐 여기서 공식적인 문서가 지금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전혀 내부적인 검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문장을 이렇게 바꿀까요? 제안했는데 비공식적으로 제안했는데 관련 부서 중심으로 검토가 진행 중일 것으로 사료된 우리 생각입니다. 근데 실제로 집행부에서는 진행을 안 하고 있으면 저희가 지나치게 집행부를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의회 법무팀에도 지금 사실 카톡을 해놓은 상황인데 지금 카톡이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의회 기획 담당관한테 기획예산 담당관께 한번 물어보시고 저 기자님들 이 보도 자료 중에 이 내용은 저희가 조금 앞서 나간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으며 관련 부서 중심으로 검토가 진행 중일 것으로 생각하는 정도로. 그런데 실제로는 한번 확인 취재해 주셔서 비공식적으로 받은 걸 시장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라든가 진척 여부는 한번 고충 취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정리 아까. 지금 마지막 부분에 네.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그래도 조금만 좀 구체적이고요. 공사청문회 필요성이 대신된 이유가 좀 과거에 무슨 어떤 분이 안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왜 이게 좋게 좋다는 이유가 여기서 기대되는 이유가 이제 시민들한테 그 사장이 되는 어떤 그런 사장님이 무엇을 할지 그것을 그냥 알리는 그런 이유가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 외적인 어떤 그런 네. 사실 그동안 우리 언론인들도 그 공기업 사장이 임용돼가는 과정에 그 사람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 공사를 운영하려고 하는지 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취재조차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임명되고 나면 그때 가서 취임 인터뷰할 때잖아요. 결과로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사전에 좀 폭넓게 보자는 게 사전에 그 판단을 이제 시민들과 같이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오늘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11월부터는 이렇게 매일 가능한 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례회의가 있는 화요일에 주례회의가 있는 수요일에는 정례 브리핑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때는 이런 특별 아젠다뿐만이 아니고 주례회의에 집행부에서 보고된 사항들 기자 여러분께 공개해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주례회의 집행부가 요구했다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문서로 저희한테 요구된 거니까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진행되는 주례회의 때는 우리 그 의사팀에서 준비해서 전날 주례회의에 보고됐던 주요 안건에 대한 리스트도 다 드릴 거고요. 그 중에 의회 입장에서 주례회의 과정 속에서 중대하게 의원님들의 뭐 질문이 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브리핑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우리 의원님들 개별적으로도 활동이라든가 또는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인 제가 개괄적으로 하고 나면 필요하신 의원님들 나오셔서 이렇게 오늘처럼 질의답변 해주시고 이렇게 계속 그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그냥 자료 하나 가지고 이렇게 보도자료로 썼던 기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풍족해질게 기사 작성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애정을 가지고 좋은 의회의 활동상에 대해서 많은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이런 운영 전반에 관해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없으시면 오늘 1시간 가까이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아마 아니고 11월 첫째 주에 지금 예정으로는 11월 첫째 주 화요일 날 저희가 주례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보고될 안건이 아주 어마무시하다고 하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11월 첫째 주 수요일 날 다시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